안녕하십니까. 일반법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최근 문의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바로 건물급수 판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에 있어서 건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재보험 기본 요율은 건물의 구조, 건물급수죠. 그리고 영위 직종, 무엇을 만드는지, 어떤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화재보험료의 기본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부대설비를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 부대설비라는 것은 전기설비, 가스설비, 냉난방설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 전부가 건물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건물급수 판정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각 보험회사로 배포한 화재보험 요율서에 있는 부분들이죠. 요소는 기둥, 지붕, 외벽에 따라 급수는 달라집니다. 1급부터 4급이 있죠. 1급은 내화구조, 내화구조, 내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라는 것은 일정 시간 불에 견딘다는 구조죠. 그래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를 하는 부분들이죠. 2급은 내화구조고 지붕이 이제 불연재료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예를 들어서 판넬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3급은 불연재료죠. 기둥, 지붕, 외벽이 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판넬로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죠. 4급은 가연재료. 불에 타는 재료들이 있으면 4급으로 처리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내화구조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서 기둥을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 내용도 많죠. 조적조. 조적이라는 말은 쌓아서 기둥을 만든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벽돌을 쌓아서 기둥을 만드는 부분들은 벽돌조. 그리고 블록을 쌓아서 기둥을 만드는 부분들은 블록조. 이런 단대도 많죠. 블록을 쌓아서 기둥을 만들어서 집을 만드는 부분들. 조적조입니다. 그 다음에 내화구조 인증서로 실질적으로는 3급에 해당하는 건물이지만 기둥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외벽을 내화구조 인증서를 받은 재료로 건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3급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2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부분들입니다. 보험회사의 규정이죠. 서류를 한번 보면 방재시험연구원장의 인증서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인증서죠. 납품서. 납품을 해서 기둥, 지붕, 외벽을 시공을 하게 되면 불연재료라 하더라도 3급이 아니고 2급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부분들입니다. 한 번씩 공장에 가면 이런 서류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죠.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서류 보험에서 제출해도 2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대로 3급이죠. 불연재료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철골조, H빔. 이 재료로 이제 이렇게 시공을 해서 건물을 만드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판넬입니다. 지붕이나 외벽에 사용을 많이 하죠. 이거는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는 판넬. 이거는 유리섬유가 들어가 있는 판넬.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이라 이야기를 하고, 아이소월, 칼라 시트, 인슈 판넬, 가공물 판넬 같은 개념이죠.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이런 지붕으로 된 건물도 많죠. 다음은 이제 복합 구조 요율입니다. 내용은 어떠냐면 화재보험은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화재보험의 기본 내용들은 뭐냐면 1급하고 3급에 있는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주택인 경우나 일반인 경우에는 두 개가 혼용되어 있을 때는 3급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공장인 경우에는 혼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3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이면 복합 구조 요율을 적용을 해주더라. 공장 물건에 한해서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1급 70% 요율, 3급 30% 요율 더해서 나누죠.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인 요율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주택이나 일반은 3급으로 가야 하지만 공장은 복합 구조 요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물 급수별
유형입니다. 이런 공장들 많이 있습니다. 조적 건물이고 슬라브고 벽돌이다. 다 내화 구조죠. 이런 건물은 1급이다. 이런 단독주택 많죠? 네, 다 내화 구조입니다. 1급입니다. 이런 공장들도 많죠? 예. 조적으로 돼서 지붕은 슬레이트, 그리고 외벽은 블록으로 되어 있더라. 내화 불연이기 때문에 2급 구조다. 이런 경우는 불연 재료이고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 공장하고 유사한 건물이죠. 슬레이트 지붕에 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될 부분들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목조로 되어 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목조가 아니고 셀 파이프라든지 H입으로 이렇게 공장이 지어져 있는 부분들이면 2급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목조가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급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철근 콘크리트죠. 기둥이. 그리고 지붕은 강판으로 되어 있다. 외벽은 블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화 구조. 지붕은 불연 재료다. 2급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공장에 하면 이런 건물들 많죠. 철골, 판넬로 되어 있더라. 다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3급 건물이다. 내화 구조 인정 서류가 있으면 2급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경우도 많죠. 철골, 판넬입니다. 3급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다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도 많죠. 천막 건물. 기둥은 철골, 파이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외벽하고 지붕은 다 가연재, 불이 타는 재료죠. 해서 4급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도 많죠. 단독주택들 다 목조로 해서 목재로 지붕이나 벽이 되어 있더라. 4급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건물급수 몇 급이겠습니까? 아까 불연 재료 3급에 해당하죠. 철로 되어 있죠. 불연 재료더라. 숨이 닿은 비행기에 살고 있는 부분들이죠. 나무는 많이 심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죠. 내화 구조죠. 다 지붕, 기둥, 외벽 이런 경우는 1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이제 복합 구조 요율이죠.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일반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3급으로 전체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3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30% 이하이다. 이러면 복합 구조 요율 1급 70%, 1급이죠. 3급 30% 요율을 더해서 가중치를 더해서 합리적인 요율을 구하는 부분들이죠. 복합 건물 요율.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봐도 이 건물 급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물론 화재보험은 실사 현장에 가서 받는 부분들이죠. 왜 그러냐면 건축물 대장이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가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야 되죠. 하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는 부분들이죠. 주구조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로 되어 있더라. 내화 구조죠. 지붕도 보면 슬라브 내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급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용도는 현장에 가면 다소 틀린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영위 직종을 가지고 보험료율을 산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죠. 다음은 이제 방화구역이 꼭 나오죠. 방화구역이 뭐냐면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져서 건물 전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물을 구분하는 게 방화구역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화재나 연기로부터 피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획하는 게 방화구역입니다. 화재보험과 연관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입니다. 방화구역의 개념이죠. 벽,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갑종 방화문과 방화 셔터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사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죠. 내화 구조로 된 바닥, 그리고 내화 구조로 된 벽, 그리고 갑종 방화문, 그리고 자동 방화 셔터 요건이 딱 충족되어 있죠. 그래서 요쪽은 지공에 대한 종이를 가공하는 공장, 요쪽은 금속을 가공하는 공장. 공장 물건에 보면 이제 종이를 가공하는 공장 요율이 비싸죠. 그래서 방화 셔터에 의해서 내화 구조로 인해서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금속, 이쪽은 지공 요율을 각각 쓸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개별 요율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획되어 있지 않으면 최고 높은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이 있을 수는 있죠.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고 1층은 편의점, 2층은 일반 음식점, 3층에서 10층까지는 사무실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각
각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더라는 부분들. 하지만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인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높은 요율, 노래방이 가장 높죠. 노래방을 전체 다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끝으로 건물급수와는 관련이 없지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들이죠. 단독주택을 받게 되면 담, 대문 이런 부분 어떻게 하지? 라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약관에 보면 건물인 경우라고 딱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나 대문이나 담, 곳간 이런 부분들과 유사한 부분들은 건물로 다 인정을 해준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이런 부분들도 다 건물로 포함을 시켜준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 있더라라고 하면 별도로 명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건물의 부속 설비,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스, 냉난방 설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도 건물을 가입을 하게 되면 별도로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다 포함을 해주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은 건물급수 판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린 건물 가액 평가 방법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